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됐어. 하지만 자신이 제가 전적으로 주의할 이런 순간 우리는 자신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 그렇지. 과거로부터 자신이 자유롭죠. 과거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걸 사실 알 거다. 그렇지. 과거라는 건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야. 삶의 전체성. 내가 이 책을 공부하는데 겸손함이 없는 것 같아 지금. 겸손을 가볼까 지금? 삶의 전체성. 마음이 조언하지 않았을 때에만 자신의 전체성을 보게 된다. 이는 완전한 자기 포기를 추발하는 것이며, 그러면 공포도 모순도 아무런 갈등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체성 속에서 보는 것이 진실이다. 그냥 모든 동기, 이도, 쾌락, 공포, 영감, 우리움 등. 그럼 우리는 이 의식을 활동하는 것과 수면 상태에 있는 것, 즉 승부에 있는 것과 하부에 있는 것을 나누게 된다. 이거 책 이름을 자유의지라고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이전 되면. 자, 망할. 자, 보세요.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쳐도 마음속에는 독재로 가득 차 있다. 이야. 이웃사람에 관해 말하지만 경쟁을 하면서 그를 주의한다. 이 어떻게 이런 걸 알지? 주워서 되게 대단하시네. 내가 옛날에 생활을 할 때 책을 옛날에 초등학생 때 내용을 말할 때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읽잖아. 책을.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단 말이야. 앞부분이. 내용을 말한다는 거는 전체 책 내용 그 글자, 이렇게 많은 글자들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그 나이 그 뇌에 이렇게 많은 글자가 들어갈까 애초에? 힘들지. 예를 들어 스토리는 만들지만 힘들어. 읽으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읽어가지고 안 돼. 근데 시험 볼 때는 한 번이잖아. 두뇌의 기능과 사고가 파편으로 부서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러한 두뇌로 전혀 일할 수 있을까? 의식 조비를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 이거 전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맞네. 그런 존재죠. 주의는 집중과 다른 게 아니다. 주의하세요, 집중하시오. 똑같은 거죠? 집중은 배제죠. 아, 근데 맞아. 집중은 배제하게 돼, 결국에는. 하지만 주의는 완전히 아는 걸 뜻해요.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바에 관해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색깔들, 사람들, 나무의 새김새, 구름, 물의 운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든 자꾸 보자서 야심. 그럼에도 우리는 알에 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한다. 알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고 있어 나에게 열심히 했다. 와, 그러다가 양말이 양 한 마리 졌대. 맞아. 인도는 되게 많은 거야. 소 많고 양 많고 많죠. 참 되게 더러운 나라 인도. 주의랑 집중. 아, 그러네. 그러네. 말은 사물이 아니죠. 그 문을 열지 못한다. 나날이 안과 주의력이다. 방을 청소하고 정돈되는 것 같다. 이야. 네, 방 청소를 잘 못하는 이유가 이거지. 뭔가 좀 취해서 그래. 방을 정돈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대요. 그렇지. 방언 정도 쪽 있지만 장난한다 해서 문이나 창이 열려있지는 않을 것이다. 문을 연다는 것은 당신의 욕이나 욕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방을 정도해준 따름이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서 미덕이지 그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 그냥 제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질색이 되는 것이다. 더 많은 지식이 쾌락? 그런가? 더 큰 물질적 만족. 그런 궁극적인 쾌락은 신을 갖는 것이다. 쾌락은 사회의 구조다? 그렇지. 공포는 폭력을 낳지. 맞아. 시각, 감각, 접촉.
생각은 기억, 체험, 지식에 대한 반응이다. 와우. 생각은 결코 생각이 쉽지 않다. 반응이래요. 야. 생각은 낡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보고 잠깐 동안 엄청나게 느꼈던 것을 낡은 것으로 만든다. 당신은 낡은 것에서 쾌락을 끌어내지 결코 새로운 것에서 끌어내지 않는다. 새로운 것 속에는 시간이라는 건 없다. 당신이 만약 기어들어보는 쾌락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가령 어떤 얼굴, 새 옷, 색깔,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의 아름다움 또는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만일 당신이 그 체험이 반복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그걸 볼 수 있다면 아무런 고통도 없을 거죠. 고통을 가져오는데 그 쾌락이 어제 그것 같지 않다. 맞지? 자신을 자세히 지켜볼 경우가 있나? 당신이 어떤 전장을 통과하는지 누려본 교육이 있나? 그것은 모두 같은 형태의 공부이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또는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지녀오던 어떤 신앙이나 이데올로기가 논리나 삶에 의해 흔들리거나 자신에게 떨어져 나갔을 때 당신은 혼자서 있는 것 두렵지 않은가? 그렇죠. 두렵죠. 여러 해 동안 당신에게 만족과 쾌락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떠나나갔을 때 당신이 궁지에 빠지고 공허한 채로 남겨지면 그 공포는 당신이 다른 형태의 쾌락과 신념을 찾을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맞는 듯? 맞네 이건. 솔직히 맞아. 단이나 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말 있잖아. 좀 속된 말인데 금딸이 금연보다 힘들다. 진짜 이건 진리야. 나에게는 그것이 아주 간단면허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면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간단면허함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복잡 만들기를 좋아한다. 담배 끊은 지 한 6개월 됐지. 아내가 당신을 외면할 때 당신의 질투가 나지 않는가? 담배 많이 피지 않아 이제. 갓 20살 됐을 때 담배 엄청 피웠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담배 피는 이유가 릴렉스, 그러니까 뭔가 했을 때 스트레스를 푸는 거를,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걸 운동으로 푸시고요. 릴렉스 하는 거는 물을 많이 마셔. 끝. 만약 담배라는 게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치 APT처럼 착 갉아먹는 거야 인생을. 그런 거야. 무섭다니까 그게. 만약 쾌락을 추구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쾌락을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살기 돼 하드에 빠져들지 마라. 만약 쾌락이 끝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것은 고통의 것이긴 하지만 당신은 쾌락이 전 구조에 대해 지위를 기울여야 한다. 말하자면 승계나 고행창처럼 그것을 끊지 말고 다시 말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여 여자를 쳐다보지 않음으로써 이 활력을 파괴할 게 아니라 쾌락이 전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삶 속에서 엄청난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모르겠네 난. 당신은 기쁨에 관해 생각할 수 있다 없다. 기쁨은 즉각적인 것인데 당신이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쾌락이 된다. 현재에 산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즉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며 그것을 쾌락을 찾지 않는다면 커다란 기쁨이다. 그렇죠. 산다는 거는 삶이라는 건 즉각적으로 지각하는 거야. 그것에서 쾌락을 찾지 않는다면 커다란 기쁨이 되죠. 그렇지 맞아. 근데 이게 욕심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책을 많이 안 읽는, 그러니까 인생이 사람이 살 때 책을 읽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질리면서 내가 하나씩 꼼꼼히 읽는 거야 차라리. 그걸 읽고 내 인생에 반영하는 거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은 책을 말이야. 만약 이걸 읽고 인생에 활용 안 하면 의미가 없어. 아니 뭐 물론 독해력 조금 좋아지긴 했지. 근데 조금 문제 망할. 국어 수능 볼 때 좋아지냐? 솔직히 이거 도움 안 돼. 근데 왜 읽어? 철학이니까, 인생에 도움되니까, 라이프니까. 오케이? 말이 되냐 국어. 이거 역겨워서 국어 공부하기도 싫어 진짜. 근데 대신에 나는 한글은 좋아하는데 독서도 괜찮은데 그 화작문 진짜 연습하면 맞아. 근데 문제는 문학 역겨워서 외계어야 외계어.
손대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당신이 공포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부임을 알 때 당신은 공포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야 공포를 완전히 털어지게 된다. 얘는 또 공포로부터 자유네. 연속적인 관심 무엇? 이거 여자 아니냐? 야, 남자에 대해서 성공한 인생은 뭐야?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성공이야. 진짜 돈도 물론 돈도 될 수 있는데 돈은 사람에 따라 달라 애초에. 근데 이건 절대적인 거잖아. 당신이 뭐라 할까? 당신이 그 답을 알고 있는가? 혹시 그것은 당신 자신 아닌가? 진실하게 대답한다면 대개는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 나 자신 중요하긴 하죠. 일단 내가 뭐 살아야 뭐 생존을 해야 여자를 만나고 이성친구 만나고 활동할 거 아니야. 나는 나의 발전 이게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면은 너는 날 사랑해야 된다. 그런 거야. 사랑하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한국 노래에 사랑이란 말이 많지. 속인주의니까. 혹시 그건 당신 자신 아닌가? 진실하게 대답한다면 대개는 자기 자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 발전해서 이것 대부분 우리가 전수에 갖고 있는 관심을 스스로 받아들고 죽이다. 내가 우선하니까. 사랑하면 반대입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거는 좀 공부해봐서 아는데 왜 이념적 기념을 그 속에 끌어들이는가? 내가 정말 말하는 것은 만족이다. 성자나 과학자 또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든 간에 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결국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명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주 대단하게 만족시켜 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만족은 자기 실현하는 개인 특유의 개념이다. 우리가 정말 찾고 있는 것은 불만족이 전혀 없는 만족이다.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도 들어간다고? 맞아. 왜냐하면은 쓰레기면 이 경쟁사에서는 이제 쓰레기 취급받으면 인간 실격이야. 그 나라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 철학적으로. 사회란 원래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사회 맞지. 그렇지. 망할 이거지. 밤에 아무 짓 안 해서 차는 이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지. 세상 사람은 누구나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지위를 원하고 또는 신의 오른팔 위에 앉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지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무 지위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단상에 앉지만 않는다. 사실 우리는 불행과 비참한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인물로 여겨지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일이다. 지위, 위세, 권력 또는 갈망 이 지위에 대한 욕구는 공격이 한 형태다. 공격해라. 이 공격적인 원인은 뭔가? 그것은 바로 공포다. 맞아. 잘 아시네. 사회에 나가면 책 읽을 시간도 없어 사실. 그래서 학생 때 많이 읽으세요. 노후 되면 책도 많이 읽. 노후 되면 이제 책 또 읽겠지 그때쯤에. 그때도 책 쓰면 좋겠다. 갈등, 혼란 맞아. 나 진짜 그렇게 살아. 난폭하고 뒤틀리고 공격적이다. 이야 이거 맞는데? 나 청소년 때 이렇게 행동해. 나도 청소년 때는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것은 우리 그것 자체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위선을 키운다.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고 모든 종류의 신을 만들어내는 일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 우리는 언제나 어둠 속에 있게 할 것이다. 지금처럼 두려움을 낳는 경쟁적 교육을 받으며 부패하고 우매한 사회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떤 공포에 눌리게 되는데, 이러한 공포는 우리의 나날을 비뚤어지고 뒤틀리고 무디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다. 육체적 공포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동물들로부터 물려받은 반응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심리적 공포다. 뿌리 깊은 심리적 공포를 이해하면 동물적 공포가 나타나는 배. 그렇죠. 동물적 공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심리적 공포를 이해하는 건데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우리는 모든 어떤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추상적인 공포라는 없으며, 중학교 때 생각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책을 들고 읽잖아. 한글에서. 그거 음독하면서 읽은 게 기억나. 근데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웃긴 게 눈이 이렇게 쫙 직선으로 안 가거든. 이렇게 가거든. 두 줄씩.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아니, 필요 없다. 오늘 언제나 그 대상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자신이 무언에 충분한 음식과 토론 같은 공포. 인류과 대중이 당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생각 못하면 어떠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무섭죠. 이것도 꽤 무서운 것 같아. 이것도 무서운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Individual, indifferent. 홈메이지, 고향. 그것으로부터 고향을 도망치거나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관념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않는가. 그러나 공포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공포를 증대시킬 따름이다. 공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포를 없애기 위해 발전시켜온 도피 네트워크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마음이 여기서는 두뇌도 포함되는데 공포를 극복하려 하고 억누르려 하고 길들이려고 하고 통제를 하고 다른 어떤 개념들을 해석하려 하다면 거기에는 알력이 없고 갈등이 있게 하며 이러한 갈등은 정경날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공포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하는가 것이다. 우리가 공포라는 말로 무엇을 막고자 하는가 말하고자 하는가. 나는 스스로 공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포가 뭐냐? What is scary? 철학적인 접근. 공포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 근데 이건 철학책이 아니래. 대단해. 그럼 뭐야? 자유지. 자유책이야. 자유책. 진리와 자유. 나는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다. 어떤 틀에서 생각하고 도그마가 뭔지 몰라요? 그 속에 내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존의 뿌리를 갖는 거죠. 방해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방해로 인해 뭔지 잘 모르는 상태가 이를 수 있고 또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내어진다면 나는 내가 향해서 갖고 있는 태물의 상태를 상당히 확실한 것을 믿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세포들은 어떤 양식을 만들어내며 불확실할지도 모르는 다른 양식을 만들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뭔 소리지? 내가 말하는 공포란 확실한 것에서 불확실한 것으로 이동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무도 나를 위협하지 않으며 나에게서 뭔가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 너머 마음의 심중에서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또 과거의 어떤 것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나는 과거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나는 시간을 과거와 미래로 나눠 놓았다.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또 조심해. 장애를 위해 조심해. 너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마누라가 도망갈지도 모르며 직업을 잃을지도 몰라. 너는 유명해지지 않을지도 몰라. 너는 외로워질지도 몰라. 너는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어. 자, 이제 자신만의 독특한 공포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라. 당신은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당화, 비난, 억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 당신은 공포를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예컨대 죽음이 공포를 일으키는 말 없이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가? 사랑이라는 말이 그것 자체의 떨림, 그것 자체의 이미지를 갖고 있듯이 말 자체는
조심해. 다시는 알지 않도록. 그래서 기억은 그 연상들과 함께 공포를 한다. 와, 이거 맞네. 사실 안 그렇거든. 연상들과 함께 공포를 한다. 맞아. 근데 주의를 대신 조심해야지. 그러나 이것은 전혀 공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당신은 건강하기 때문이다. 맞아. 행복하죠. 생각이란 언제나 낡은 것인데 그 이유는 생각은 기억이 반응이고 기억은 언제나 낡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관 속에서 실제가 아닌 사실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실은 당신이 건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으로 마음에 남아있는 체험이 조심해 다시는 병이 걸리지 않도록 이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어떤 한 가지 종류를 공포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생각과 관련한 공포가 있을까? 공포가 어째나 그러네. 그러네. 삶이라는 거는 지금